여러분, 왜 우리는 늘 같은 실패를 반복할까요? 돈을 벌어도 늘 부족하고 남는 게 없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만 갑니다. 사람과의 관계마저도 같은 이유로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 그래. 나는 원래 습관이 약한 사람이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숨어 있는 무의식 루틴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나는 원래 작심삼일이야.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혹시 이 말이 내 얘기 같은 분들 계시죠? 사실 여러분 모두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그 힘이 무의식 루틴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을 뿐이에요. 무의식 루틴이란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 수천 번 반복해온 감정과 행동의 길. 이 길이 자동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늘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달달한 음식을 찾게 되는 사람. 누가 무례하게 굴어도 일단 웃으며 넘기는 게 먼저인 사람. 해야지 하면서도 늘 마감 직전에서야 몰아치는 사람. 이건 성격 탓도 아니고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무의식이 이게 안전하다고 저장해 놓은 패턴일 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겐 소비 루틴이 있습니다. 불안하면 지갑이 열립니다. 외로우면 냉장고가 열립니다. 허무하면 쇼핑 앱이 켜집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뇌가 만든 감정 루틴입니다. 뇌는 익숙한 길을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반복합니다. 또 반복합니다. 결국 지갑이 텅 비게 되는 거죠. 반대로 부자들에게도 루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불안이 몰려올 때 그들은 핸드폰을 켜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 5분 걸으며 숨을 고릅니다. 외로움이 몰려올 때 그들은 냉장고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따뜻한 차를 끓입니다. 허무함이 몰려올 때 그들은 충동적으로 카드를 긁지 않습니다. 그들은 메모장에 오늘 쓴 돈을 기록합니다.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바로 이 차이가 가난한 인생과 부자의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돈을 지키는 건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몸과 연결된 싸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가 막히고, 불안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억울하면 어깨가 굳어갑니다. 이런 몸의 신호는 지갑을 열게 만드는 또 다른 방아쇠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부자는 이 신호를 듣습니다. 그리고 몸을 먼저 다스립니다. 여러분, 돈을 모으는 건 거창한 전략이 아닙니다. 작은 대체 루틴 하나로 시작됩니다. 쇼핑 대신 5분 산책, 냉장고 대신 따뜻한 차 한 잔, 충동 대신 오늘 지출 기록, 그리고 마지막, 숨 고르기. 이 작은 선택이 반복되면 여러분의 돈은 지켜지고 몸은 회복되며 삶은 달라집니다.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들, 그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게 내가 원하는 삶인가? 이 질문 앞에서 그들은 루틴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루틴입니다. 그리고 루틴은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선택하십시오. 냉장고 대신 차 한 잔을, 쇼핑 대신 5분 산책을, 충동 대신 기록을. 그 선택이 쌓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설계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돈은 그때부터 모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습관이 약하다, 나는 꾸준함이 없다고 자책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놀라울 만큼 강력한 감정 루틴을 갖고 있어요. 모임이 끝나면 괜히 자책이 몰려와서 혼잣말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 낯선 일을 앞두면 몸이 아프거나 피곤해지는 사람. 이런 건 우연이 아니라 뇌가 저장해둔 자동 반응인 겁니다. MIT의 과학자 앤 그레이빌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동을 자동화한다. 즉, 우리가 자꾸만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건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뇌가 그것을 검증된 생존 전략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뇌는 익숙한 루틴을 안전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반복된 감정은 성격이 되고 결국 정체성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나는 어떤 감정을 자주 반복하는가? 이 감정이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결국 이 감정 루틴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제 돈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돈을 못 모으는 건 월급이 적어서야. 돈을 좀 더 벌고 나면 바꿔야지. 그런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어도 늘 쪼들리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소득이 크지 않아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감정 루틴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루틴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배가 조금만 고파도 바로 배달앱을 켜는 사람. 피곤하면 커피나 간식을 무조건 사는 사람. 불안하면 쇼핑으로 카트를 채우는 사람. 슬프면 나를 위한 소비하라며 돈을 쓰는 사람. 이 패턴은 습관이 아니라 감정이 만든 자동 소비 루틴입니다. 이런 루틴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투자 공부를 하고 재테크 책을 읽어도 돈이 남지 않습니다. UCLA의 제임스 페너베이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소비, 공격, 회피 같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즉, 감정을 언어로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돈으로 감정을 해소하려고 한다는 거죠. 월급날만 되면 드디어 나를 위해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보다 더 쓰고, 며칠 뒤엔 후회하고 또다시 긴축하고, 이 패턴이 매달 반복됩니다. 결국 내 통장은 늘 비슷한 모양이죠. 반대로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들은 감정이 없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똑같이 감정을 느끼지만 감정이 곧바로 소비로 이어지지 않게 다른 루틴을 끼워 넣습니다. 예를 들어 불안할 때 산책하기, 답답할 때 일단 메모하기, 지칠 때 계단 오르기. 이런 짧은 루틴으로 감정을 분산시킨 뒤 소비를 결정합니다. 즉, 감정을 돈으로 풀지 않고 몸의 작은 행동으로 먼저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자들의 공통된 태도입니다. 돈은 수입이 아니라 구조다. 소득이 늘기 전에 먼저 감정 루틴을 바꾸고 지출 구조를 다듬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위에 자산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은 전략이 아닙니다. 돈은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루틴입니다. 그리고 루틴은 오늘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의 작은 루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그 순간 이미 부자의 길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보통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보다 먼저 아픈 건 몸입니다. 감정은 몸을 타고 흐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목이 굳고, 불안하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억울하면 등이 당기고, 두려우면 속이 쓰립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감정이 몸의 자동신호로 저장된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자동으로 교감신경항진 상태로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 몸이 지금 싸우거나 도망가야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때 소화는 멈추고, 심장은 빨리 뛰고, 손발은 차갑게 굳습니다. 결국 두통, 어깨 결림, 위장장애가 반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죠. 출근만 하면 배가 아파.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숨이 막혀. 좋은 일이 생기면 괜히 불안하다. 이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무의식 루틴이 만든 몸의 조건 반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몸이 반복해서 아프다는 건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감정 루틴을 바꿔달라는 요청서일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감사 루틴이나 감정을 글로 적는 루틴이 자율신경 회복을 빠르게 만든다고 보고돼 있어요. 즉,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면 몸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감정은 억제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불안과 우울 같은 감정은 즉흥적이 아니라 미리 연습된 반응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상황이 오기 전부터 이미 수십 번 그 감정을 시뮬레이션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바꾸려면
그 준비 과정을 바꿔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몸을 먼저 바꾸는 겁니다. 어깨를 펴고 깊게 호흡하고 짧게라도 걷기. 이런 사소한 움직임이 감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내 감정을 한번 관찰해보자라는 말. 이런 작은 언어가 무의식에 쌓여 결국 내 정체성을 바꿔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설계하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무의식은 새로운 시간이 아니라 익숙한 조건에서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시간 나면 운동할 게가 아니라 퇴근하고 집에 오면 무조건 3분 스트레칭처럼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효과적입니다. 또 3일 실험법을 추천합니다. 바꾸고 싶은 감정 반응 하나를 정하고 작은 개입을 넣고 3일 동안 기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감각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결국 삶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작고 반복되는 하루가 만듭니다. 내가 자주 느끼는 감정이 곧 나를 만들고 내가 반복하는 루틴이 곧 내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를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반복하는 게 내가 원하는 삶인가? 이 질문이 진짜 부자가 되는 출발점입니다. 부자도 건강한 사람도 처음부터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감정 루틴을 조금 다르게 선택했을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작은 루틴 하나만 바꿔도 내일의 무의식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내일들이 쌓이면 전혀 다른 여러분의 삶이 펼쳐질 겁니다. 무의식 루틴, 부자가 되는데 이성이 중요한가? 감정이 중요한가? 무의식 루틴은 당신의 삶, 특히 돈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놀라운 사실은 돈을 모으지 못하거나 비슷한 건강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가 단순히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의식 속에 뿌리 박힌 감정적 반응 때문일 수 있다는 것. 감정적인 소비 패턴을 인식하고 몸의 미세한 신호에 귀 기울이며 긍정적인 루틴으로 하루를 설계할 수 있다면 당신은 삶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바꾸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을 다르게 맞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와 건강으로 풍요롭게 바뀌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